해질녘 라이딩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하늘 예쁘고 저녁 냄새. 아, 좋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을 하루 앞둔 아주 상큼한 금요일이죠. 오늘 오후에 오후 근무만 있어서 매장에 지금 점심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바이크 출퇴근하고요. 아, 날씨도 뭐 많이 덥지가 않네요. 오늘은 82도 정도. 그리고 구름도 많이 낀 날이라 볕도 있지 않아서 달리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금요일은 제가 사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아무래도 좀 통행량이 많아요, 차들이. 그래서 오늘 하이웨이를 피해서 국도로만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한 국도로만 다니면은 한 30분은 늦어지지만 조금 일찍 나와서 국도로만 가는 맛도 좀 쏠쏠하게 있죠. 하이웨이 막히는 것보다는. 자, 오늘은 가면서 그 생각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전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왜 라이더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크루저,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대표되는 이제 크루저 타입을 선호하게 되는가? 뭐 물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상 젊었을 때는 크루저를 안 타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크루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라이더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나이 먹은 혹은 이제 연륜 있는 라이더들은 왜 크루저를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뭐 완전 객관화된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루저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 나이를 먹으면서 첫 번째는 아마 신체적인 신체 여건의 변화가 첫 번째 요인이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몸의 좀 유연성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뭐 전반적인 지구력이라든가 사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바이크들 중에서 좀 더 액세스가 좀 편한 바이크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자연스러운 뭐 움직임일 것 같은데, 크루저 같은 경우 다른 차 기종들에 비해서 시트고가 낮죠. 스포츠 바이크, 또 네이키드 바이크, 그 다음에 투어러기, 듀얼 퍼포즈라고 그러죠. BMW R1200 GS를 대표로 하는 그런 이제 듀얼 퍼포즈 투어러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시트고가 현저히 낮죠.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시트고가 높은 바이크를 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근력도 좋고, 몸의 밸런싱 능력도 좋고, 또 운동적인 센스도 한참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뭐 비록 한 발만 닿더라도 뭐 한 발만 이제 깽깽이로 땅에 짚고 이제 정차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게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제 타면
일단은 다리를 이렇게 쭉 스트레치해서 시트에 올라앉기조차도 좀 힘들죠. 뭐 아무래도 뭐 골반뼈도 뭐 삐걱삐걱하고 다리뼈도 삐걱삐걱하면은 시트에 걸터 앉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이놈 이제 BMW 산 다음에 이제 매장을 이제 가끔 가잖아요. BMW 매장을.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아직도 뭐 GS 어드벤처들 나오잖아요. 옛날이랑 지금은 뭐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저기 GSA 어드벤처 모델이죠. 한번 올라타 봤어요. 근데 와우. 일단은 시트에 올라타 앉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등산입니다. 옛날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이제는 그 다리 자체를 다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시트고가 센티미터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6인치인가? 36인치 몇 센티예요? 아무튼 뭐 거의 엄청 높아요. 제가 뭐 자세한 그 센티미터 그 기록치는 여기 자막 처리하겠습니다만, 제가 바지를 입으면 인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심이라고 하면은 발 끝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꼬가 있는 데까지, 꼬 끝부분 거기까지 높이를 말하는데, 제가 바지 입을 때 대충 32, 31 그렇게 있거든요. 인치로. 그런데 높이가 36인치면 반칙이죠, 저한테는. 일단 두 다리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이번 생에는 끝. 더 이상 이제 탈 수 없는 바이크. 그래서 일단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크루저를 선호하게 됩니다. 대부분 크루저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은 시트고, 그 다음에 핸들바 포지션도 스탠다드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스타일의 크루저는 진짜 그 파워 크루저들 말고는 없죠. 웬만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기립자세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체가 뒤로 살짝 갈 수도 있는 형태도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에이팽어 같은 걸 달아놓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라이딩 자체가 상대적으로 편하죠.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크루저를 선호하지 않나 첫 번째 꼽아봤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아마 이 부분은 잘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크루저가 이제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엔진 자체가 V-트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V-트윈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V-트윈이 많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할리들만 해도 빅트윈을 타신다 그러면은 100이랑 cc로 하면은 1800, 1900cc 그렇게 되고, 뭐 일제 크루저들도 그렇고요. 예, BMW도 1800cc고. 그러다 보니까 V-트윈들, 그 트윈 엔진들, 그 토크 특성이 있잖아요. 아주 저속에서 최대 토크가 빨리 나온다라는 점. 2-3천 rpm이면은 최대 토크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인즉슨 엔진 회전을 고회전으로 돌리지 않고 2000에서 3000 사이만 놓고 다녀도 충분한 토크감과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회전으로 당기는 엔진은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날 먹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엔진이 좋잖아요. 정말 막 회전수가 10,000rpm 이상 올라가서 그때가 돼야 최대 토크나 뭐 rpm 홀스파워가 나온다면 계속 10,000rpm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다니잖아요. 그 부근으로.
그런 쾌감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바이크들일수록 저속 RPM에서는 거의 토크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바이크가 저속에서는 잘 안 나가잖아요. 그나마 바이크가 가벼우니까 좀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 7, 8천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이크가 쌩쌩해지면서 잘 나가는 거죠.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런 맛에 이제 방방 이렇게 돌리고 이제 다니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옛날엔 그렇게 좋았던 그 느낌들이 점점 이렇게 좀 피곤해지는 거죠. 엔진 RPM 막 올라갔을 때 쇠갈리는 느낌, 실린더들이 이제 막 내벽을 긁는 느낌, 하이피치 엔진 노이즈,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피곤하고, 만약 그게 이제 투어를 다니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아무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엔진의 특성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특징 때문에 또 크루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바이크를 배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크루저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미국에는 특히. 그러니까 처음 산 바이크가 뭐 할리 빅트윈, 할리 투어러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 엔진 특성이 유순하다라는 그 느낌이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크를 경험 안 해보셨으면 빅트윈들이 얼마나 유순한 엔진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바이크는 다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엔진 특성, 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덜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든 라이더들이 선호하게 된다 라는 점을 두 번째로 꼽아봤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몇 가지를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및 만듦새라고 해야 될까요? 빌드 퀄리티 같은, 디자인 및 빌드 퀄리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래픽 많이 들어간 Japanese 스포츠 바이크 250cc, 400cc, 그때는 500cc도 있었고, 그런 스포츠 바이크가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픽도 진짜 칼지고, 완전 이거 뭐 타면은 미사일도 아니고 로켓도 아니고 그냥 모토GP에 그냥 나오는 선수들 된 느낌이죠. 자기가. 그리고 헬멧도 아주 요란한 거, 그래픽 들어간 거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좋았는데, 그냥 그래픽이 멋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라이딩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이크보다는 점점 이렇게 스티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바이크에 좀 더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가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연비도 안 좋아지죠. 그리고 제작 비용도 비쌀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바이크를 선호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인생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좀 깊은 맛을 아는 거죠. 뭐 와인도 오래되고 이제 그렇게 오래 묵은 와인들, 위스키도 그렇고 그걸 선호하게 되듯이 비싸기도 하고, 바이크도 이제 그런 느낌의 바이크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바이크가 뭐 브랜드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우선 할리, 그 다음에 뭐 인디언 모터사이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트라이엄프, BMW는 사실 좀 더 플라스틱한 느낌이 많은 브랜드인데, 왜냐면은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나? BMW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니까. 그런데 이제 R18만 진짜 이렇게 좀 본격적인 헤비메탈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렇게 생겨먹은 바이크는 결국 또 크루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바이크들은 플라스틱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크루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 디자인도 왠지 이제 크루저 하면은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냥 동그란 헤드라이트에, 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거의 1차 대전 30-40년대 분위기고, 그죠? 어떤 크루저들은 뭐 50년대 팀으로 만들어진 바이크도 있고 60-70년대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든 라이더들,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라이더들한테는 그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이고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진짜 성향이 좀 되게 프로그레시브하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안 그러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뭐 첨단 디자인 좋아하고 첨단의 기술 좋아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빌드 퀄리티, 디자인과 맞물려서 빌드 퀄리티나 그 머티리얼, 사용된 머티리얼에 따라서 선호되는 그 바이크가 연륜이 이제 라이딩 연륜이 익어가면서 그것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흔하게는 그냥 크루저 모델들을 선호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네 번째로는 이제 편의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 편의 장치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루저나 이제 투어러들, 뭐 앞에 이제 페어링도, 그죠? 윈실드도 대부분 달려 있고, 물론 제 거 같은 경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크루저라고 하면, 투어러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윈실드가 거대하게 달려 있고, 혹은 그 제 스트릿 글라이드처럼 윈실드가 아니라 그냥 페어링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달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새들백도 기본으로 달려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운행 자체가 상당히 안락해지고 쾌적해지죠. 뭐 몸에 이것저것 붙이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얘는 그냥 완전히 네이키드로 타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일을 하러 가는데 뭐 좀 소지품이 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렇게 조그만 슬링백을 지금 메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에 가방이 있어서 거기다 넣고 다니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몸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라이딩에 방해도 되고 집중도 떨어지고, 또 고속으로 갈 때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쾌적함, 방풍성과 그리고 적재 능력, 그리고 커다란 탱크, 그래서 이제 그
레인지라고 그러죠. 가스 레인지. 가스 레인지가 이렇게 넓은 큰 그런 기종들을 선호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메리칸 스타일의 크루저나 투어러, 할리 스트리트 글라이드 같은 걸로 대변되는 투어러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 외에 또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이제 그 동료들 간의 그 라이딩을 하는 꼭 동료는 아니고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나이대도 연령대도 비슷하고 뭐 사는 수준도 비슷한 그런 이제 피어 그룹 피어 라이더 그룹들이 타고 있는 게 대부분 크루저니까 또 크루저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미국에서 50대 그냥 중산층 라이더 저 같은 사람들 뭐 90%다 할리예요 사실은. 뭐 인디안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90%는 할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이제 뭐 인디안이니 뭐 트라이엄프니 서로 나눠 먹는 건데 비싼 차였네요. 롤스로이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피어 그룹이 타는 바이크가 또 크루저다 보니까 이제 크루저를 또 타게 된다 라는 것도 한번 곁다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 그렇게 5가지 정도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저도 그랬죠. 20대 30대 때 제가 크루저를 탄다? 상상도 안 했죠. 오히려 그때는 할리 라이더들 보면은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바이크 타는 게 짜증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참 죄송합니다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초중반 한국에서 이렇게 라이딩을 나가면 시골 국도로 그때도 뭐 할리 오너스 그룹 이렇게 떼주행 하잖아요. 떼주행 한다고 이렇게 막 국도에만 한 수십 대가 줄줄이 가요. 근데 또 느리잖아요. 이상하게 한국은 더 느리게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여기서 뭐 할리들을 같이 다녀도 이렇게 느리게 안 다니거든요. 그래도 산에 가도 그래도 대충 80에서 한 120km? 키로수로 그 사이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뭐 스포츠 바이크야 뭐 쫓아가지만 일반적인 바이크들하고 같이 다녀요. 근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할리 라이더들 되게 천천히 다녔어요. 그래서 한 20대가 막 그렇게 막 벌벌벌 기어서 산길 다니고 그러면 뒤에 쫓아가는 성능 좋은 바이크들은 겁나 깝깝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추월을 해도 한두 대래야 말이지 20대를 추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지네들 비켜주는 것도 아니고 1차선 국도인데 깝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다른 길로 빠져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욕하잖아요. 아우 저 아저씨들 바이크가 안 나가는 거야, 바이크를 못 타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저도 이렇게 다닙니다만 대신 그렇게 천천히 다니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누가 성능 좋은 놈들이 따라 붙었다 그러면 기꺼이 잽싸게 길을 터주죠. 아무리 그게 1차선 국도라 하더라도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손짓으로 먼저 가시라 이렇게 추월을 시켜줍니다. 왜냐면 걔네들 기분 아니까. 그러면 신나서 도망가죠.
땡큐 그러면서. 자, 아무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크루저는 내 인생에 뭐 탈 일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하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는 않고 바이크는 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루저가 아주 편안한 바이크가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제가 또 지금 생각할 때 난 전혀 안 탈 것 같아 라고 싶은 기종이 있거든요. 보겠어요. 산발이죠. 뭐 할리에서 뭐 할리나 뭐 올드윙이나 그런 산발이들 뿐 아니라 요즘에는 그 스파이더 같은 거, 이건 무슨 브랜드죠? 그럼 뭐 자막 처리할게요. 걔네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뭐 그냥 레저 상품으로 여성들하고 노인분들한테 많이 팔리거든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래서 아마 판매고가 꽤 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도 절대 안 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거나 아니면 좀 몸이 좀 더 약해져서 이런 정상적인 모터사이클은 타기가 어렵다. 그럼 모르죠. 그거 진짜 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언젠가는 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고 라이딩 연륜이 쌓이면서 바뀌어지는 조금씩 변화하는 그 바이크 선호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왜 점점 나이 드는 라이더들은 크루저를 선호하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씨 좋고 이게